어린 방송 애청자 여러분, 어린 TV하고 어린 방송 또 하고 완전히 유튜버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기 증상, 비염 증상 온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좀 병원 안 가요. 정말 저는 병원 안 가는 사람이에요. 병원을 가서 자연 치유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원 가서 자연 치유 하나 대부분의 병은 거의 비슷해요. 내 학력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자기 병원에 맨날 기대에 사는 사람의 편견으로 남에게 병원 이렇게 저기 얘기하는 게 옳지 않아요. 병원에 안 기대 살기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많아. 될 수 있으면 적게 기대는 거. 약도 될 수 있으면 적게 기대는 게 좋아요. 몸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극복할 수 있는 시간 주는 거. 그게 갑자기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서 대한민국에 맨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주사파들이 번성하고 산호맹이 번성하고 한총련이 번성해가지고 민주파리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하고 법치 파괴하고 자유까지 파괴하고 헌법에서 자유떼고 교과에서 자유떼고 북한 집단주의 숭배하는 퀴즈나 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온갖 미친 짓을 다 해야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병들이 드러나서 자연 치유가 하면 되듯이 안 되면 치료도 하듯이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기 타넷과 같은 대변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이 월남화됐는지, 얼마나 깊이 북한에 종속됐는지, 얼마나 대한민국의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번성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치료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건강할 때는 저절로 되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치료. 지금 대한민국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이 치료해야 될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수술적 타격을 이야기하는지도 몰라. 미국에 기대를 거는지도 모르고 트럼프 정부에 기대를 거는지 모르는 것은 둘러보니까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회가 국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언론, 교육기관, 종교기관, 시민단체 어느 한 곳 좌익 거짓말장이들이 번성되지 않는 거 하도 없으니까 월남이 아마 우리보다 덜 이렇게 좌경화됐을걸요. 그래도 월남이 망했는데 지금 우리 월남의 대통령이 월맹이 간첩이었나요? 심지어 고든 장은 문재인을 북한의 에이전트로 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문재인의 행세가 일거수일투족이 김정은의 수호무사가 되고 수석대변자가 되고 남한 적화통일의 공작원처럼 보이니까 고든 창만 걸어보면 이상한 사람이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걸어보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김정은의 대변자로 보잖아. 대변자지. 오이사 조치. 야, 오늘 또 YTN에서 오이사 조치 그거 해제해도 되냐고 묻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창 물으니까 대답 유도하고 배선전에 오이사 조치 해제해야 되는 것처럼 YTN에서. 금강산 가서 뭐 좀 팔아줘도 되는데 본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걸로 보이면은 그건 유엔 대북 제재 걸린다고 강경화 대답하다. 아니지. 금강산 돈 1원도 주면 안 되지. 원칙이 있는 나라라면. 대한민국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면.
트럼프처럼 미국 사람들 이번에 그 터키 목사 하나 그거 구출해가지고 미국 땅에 발 딛게 만드는 전쟁을, 경제 전쟁을 불사해가지고 그게 대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 저 아랍에서 실종된 사람 왜 됐나? 관심 없잖아. 우리 국민이 나가 개죽음을 당하던 군대에 가가지고 천안함에 40명이 죽던 북한 퍼주는데 환장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임종석 일당을 보고 월남하의 에이전트라고, 북한의 적화통일에 남한 에이전트라고 의심할 수밖에 더 있나? 그 중에 가장 근래 그런 대한민국의 적화 내지는 대한민국의 월남하, 대한민국의 북한에 굴종하는 거 가장 잘 발표한 것이 이번에 워싱턴에서 12일 날 10월 12일 날 김평우 변호사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김평우 변호사, 옛날 변협 회장이었잖아.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구국재단이라고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만들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이인호 이사장, 전 KBS 이사장, 고든 창 동북아 전문가 면서 또 변호사예요.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국제외교대학 안보학 부국장, 수잔 솔티 북한 인권운동가 박상학이하고 북한 자유연합 대표죠.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로렌스 팩 북한 종북 세력 전문가,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 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 그 세미나를 열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아주 내용이 좋은 거 많아가지고 아까 오린 TV에 소개시켰지만 오린 방송에서도 객언 용어로 소개시켰어요. 이인호 전 이사장은 이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이라는 비행기를 납치한 납치 기장이라고, 항공기를 납치한 기장으로 빗대어가지고 지금 문재인에게 납치된 대한민국에 일하는 국민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김동연이라고 아마 초갑제닷컴에서 옛날에 책 만들 때 편집한 월간조선 출신의 기자 같은데 이분이 기사를 쓰고 올렸는데 굉장히 훌륭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게 아마 월간조선에 링크되는지는 모르지만 월간조선 출신이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이인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세월호, 최순실 사건 등이 굉장히 불합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 불법이지 뭐, 사기난동이지 뭐. 그걸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국내외 언론의 역할을 비판했다고. KBS 이사장이면서 내가 그때 이사장 찾아가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못하면서 비판했다 그래. 힘이 약해서 못했는 걸로 이해하지만 나는 굉장히 그때 짜증나고 섭섭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이 정권에서 지금 KBS 이사장이니까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조사받고 있지만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구국 포럼으로 구국 재단에 와서 발표하게 됐다 했는데 전부 영어로 발표했다는데
이인우 이사장 옛날에 대한민국이 산케이 신문인가 월남화 된다고 걱정하는 카톡 내보고 돌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짜증나서 안 돌렸어. 사실은 좀 돌렸어. 몇 군데. 짜증났지. KBS 내버려두고 KBS에서 지금 대한민국 왜 월남화 되는가. 그럼 시리즈로 방송하라 그랬거든 내가. 해야지.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파 지식인들 약해.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려. 희한해. 자신들 해야지. KBS 있을 때 짜증 많이 냈잖아요. 항의 사무실에, 이사장 사무실에 그때 박근혜 사기 탄핵할 때 김경재 총재, 변희재 대표, 정미용 씨 같이 갔다. 항의하러 갔잖아요. 정미용 씨. 막다지도. 김경재 자유총연맹 그때 총재는 이사장 사표 놓으라 그랬다고. 나는 사표를 놓지 말고 그 대신 하루에 하나씩 KBS에서 어떤 거짓 선동하는지 이사장 명의로 성명 내라. 알릴 때도 없고 소용도 없다 그래. 아니다. 이사장이 왜 KBS를 이렇게 거짓말,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가 성명 내면은 작은 매체들 통해 가지고 계속 퍼뜨릴게. 안 하대, 못 하대. 그 자리에 있을 때 해야지. 짜증났지만 그래도 이번에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는 데는 한국 언론들이 바른 말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에 의해서 납치되어진 비행기처럼 한국인들은 어디로 불시착하는지 처박아 버릴지 모를 상황이다. 위협하다 하는 걸 알렸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든 창. 이 고든 창이 얼마 전에 팍스뉴스의 고정 패널리스트면서 얼마 전에 트위터 글 하나 날려가지고 한국에서 히트를 쳤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화 대한민국 자체를 전복시키는 북한의 난파 간첩 같아. 진짜 난파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문재인이다 라는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고든 창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중국과 맺은 삼불 정책. 우리 중국과 세 가지 안 하겠다. 사드 한반도에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 주도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동참 안 하겠다. 한미일 3국 동맹 체계를 안 하겠다. 충성맹세했는 게 문재인이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가 어디하고 동맹을 맺든 우리가 방어용 사드 몇 길 배치하든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미사일 방어 체계 그거 우리 가입하든 안 하든 그거 중국에 보고 허락을 얻어가야 하는 거 보고 한국이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물어보고 맡기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안보 주권의 식민지국가 됐다 하는 비판을 고든 창이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얼마나 중국이 식민지 노비 같은 짓을 했는가 하면 사드 배치 우리 몇 개 하든 말든 공격 무기가 아닌데 미사일 방어 체제 최첨단 스페이스 포스까지 만드는 우주군까지 만드는 미국과 같이 가야지. 그거 안 하겠다. 우리나라 국방 허무는 짓은 다 해요. 이번에 다른 사람이 데이비드 맥스웰이 지적하겠지만 국방청인 측면에서도 남북한 군사합의 있어. 그거 북한의 항복 모습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추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 미국 주도 MD 방어체제 편입 안 되겠다. 미사일하고 한미일 3국 동맹 안 맺겠다. 서로 고립되겠다고 맹세한 이런 미친 짓을 한 것 보고 고든 창 우리 이름으로 장가돈이네. 장가돈. 이 동북아 전문가는
언제부터 한국이 자국의 안보 문제를 중국과 논의했으며 한국에 배치되는 자국 방어 무기 체계를 중국에 언제부터 허락받기 시작했는가? 이런 삼불 원칙, 한국 정부가 중국과 체결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는 이런 방구도 안 물어봤으니까 이거 완전히 친중 정권도 중국 예속 정권도 그런 게 어딨나? 질타를 했는데 정확한 거지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국제외교대학의 안보학 부국장이 군사적 관점에서 이번에 남북한 평화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평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북한하고 통일을 하려면 사실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북한 내에 자유통일 세력이 있다는 거, 북한 내에 김정은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주목할 만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의 게릴라 전술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게릴라 전술을 굉장히 중시한다. 지금도 게릴라 전술이 북한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남한에 굉장히 불리하고 이번 합의서 평양 남북 공동 선언하면서 거기에 군사 합의서 보면은 전부 이 분단 지역에서는 남측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우리 군사 손과 발만 묶고 북한은 아무도 안 묶었다고. 이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켜주는 합의서라고. 특히 군사분계선 내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1,400개의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의미하며 유사시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만들어졌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특히 또 군사분계선 내 비행금지 구역 해가지고 한미의 군의 정보자산이 북한의 기습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정찰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즉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정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고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유리하도록 한미군에게 불리하도록 문재인이 이번에 군사협정을 국익 훼손하도록 맺고 왔다 하는 게 맥스웰 부국장의 지적이에요. 맥스웰 부국장은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학. 이 부국장은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왔을 때 왜 북한의 방사포를 현재 위치에서 2 내지 40km 뒤로 물러 배치하지 않겠느냐 묻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 요구 안 했다면서. 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저게 더불어민주당. 야,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북한은 지금 폭력적 말만 안 할 뿐 군사적으로 모든 수단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걸 강화를 시키고 있지. 조금 더 미국의 군사적 폭력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평화가 왔다 하는 꿈 깨라. 현재 북한은 모든 훈련을 진행 중이며 군사적 대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했단 말이에요. 스칼렛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옛날 공산
루마니아에서 19년간 살았는데 공산주의는 참 위험하다 쫄딱하는 거다. 옛날에 체코가 G7 국가에 들어갈 정도 잘 살았는데 체코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하는 순간 모두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공산을 하면 얼마나 망하는지 한반도 공산화 가져올 위험성을 지적했다는데 지금 한반도는 공산화할 위험성이 문재인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는 걸 데이비드 맥스웰 이 안보 전문가 지적에 이어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 인권위 사무총장 또한 지적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자주 원칙을 확인했나 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이게 자주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데서 별 강의가 하지만 바로 북한식 통일과 북한식 평화를 추구한다 하는 그 사인이라는 거.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이거야말로 바로 북한식 통일, 적화 통일 그 사인인데 문재인이 그거 가지고 민족 자주를 찬양해주고 왔으니까 15만 명의 그 노예들 앞에 와 하는 청중들 앞에 북한이 민족 자존심을 지켰는가 그 용기 찬사하고 왔으니까 바로 민족 자주라는 이름으로 북한식 통일과 북한식 평화를 추구하는 그 들러리를 문재인이가 쓰고 왔다 그 말이잖아요. 수잔 솔티 여사는 북한 인권운동 했잖아요. 박상학이하고 같이 맨날 대북 풍선 띄우고 전단 띄우고 했는데 좌우익 정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북한 인권활동가 북한 해방을 위한 대북 전단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되니까 경찰이 따라붙지만 감시 감독하고 탄압을 하더라. 김영삼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이 경찰 붙지만 자신들을 보호해 주더라. 문재인 때 오니까 북한 인권단체들 말살시키기 위해서 예산 자르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악성 북한 인권을 개선하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가장 친북 정권이고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 탄압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가장 나쁜 정권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들이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례까지 꼭꼭 집어가면서 설명했는 거. 그게 수잔 솔티 여사였단 말이에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전단 살포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찾아왔는데 제가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 내용까지 군인에게 읽어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설명했는데 그때 군인들이 당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줄 문제없는 줄 알고 있지만 상부의 시기니까 하는 수 없이 한다 이랬지만 지금은 군인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막기 위해서 많이 와가지고 가만히 하려는 것까지도 탈북지 차량 가로막고 감시 감독해가지고 절대로 못 보내게 북한의 앞잡이 정권 노릇하더라 하는 수잔 솔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김정은 체제 살리기 위해서 환장해 있는 게 그게 문재인 정권이잖아. 다 천하가 다 알잖아. 그리고 고든창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국가 자체를 정복하고 북한을 살리기 위한 에이전트로 봤잖아요. 수잔 솔티 여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서도 대북전단 날릴 때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대북전단이 성공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방해 앞닿지 않도록 경찰이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그게 우파 정부란 말이에요. 북한 대북전단 하나만 봐도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김정은에게 손해되는 거는 GP 뜯어내고 김정은이 손해되는 건 정찰 못하게 하고 김정은이 손해되는 건 새 NLL 포기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만 다 하니까 간첩이지 간첩. 국민에게 그래 보이고 우리만 그래 보인 게 아니고 고든 차기에게 보이거든. 블룸버그에게는 북한 대변자로 보여. 많은 세계 언론들이 저게 멍청이냐 빨갱이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막아? 행동 똑바로 해야지. 수잔 솔티 북한 인권운동가는 사진을 막 보여줘가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내에서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 하면서 인권 탄압의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렸다는데 북한 인권단체 기업도 돈 못 주게 하잖아요. 좌익단체들 기업 협찬금 뜯어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광화문에 아리랑 축제하는 거 봐봐요. 기업들 빡빡하게 협찬 뜯었잖아요. 보니까 초기에는 그 기업 광고 화면에 서울광장에 기업체 광고 그거 약간 바꾸고 광고 해주더라고. 이야, 그 우울증 걸리는 아리랑 노래 그거 떠들고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북전단 보내는 거는 기업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그래 친북 정권이라고 그러고 그래 북한의 앞잡이 정권이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진짜 아닌지 간첩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이 정권 문재인 내려오고 난 뒤에 반드시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질 거예요. 로렌스 팩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까지도 종북 단체들이 버글버글 한다고. 미국 내 활동하는 종북 단체 수뇌부 회원들은 미국 내 거주가 보장된 시민권 자원 영주권자들인데 이들은 미국에 보장된 자유 발언권을 악용해가지고 꾸준하게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종북 활동가들이 미국 내 언론계, 학계, 문화계, 정계, 재계 등 다양한 곳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에서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할 때 그것까지도 그 컨퍼런스를 못하도록 세미나를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더라. 그 정도로 미국에까지 종북단체들이 강해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발표에서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친좌, 친북 현상이 친북으로 기울어진 것은 우파 어른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 젊은이들 방치해놔가지고 그랬는데 트루스 포럼에서 이 지금 대한민국 월남화돼 간다, 적화돼 간다 그걸 붙이니까 처음에는 자기 친구 90% 떨어져 나갔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다시 야, 그 자료 좀 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빨리 깨어나는데 우파들이 대한민국 적화 이런 것들을 수단 방법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적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월남화되어 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북한에 유익한 온갖 망국의 노릇을 다 하는지를 열심히 알리고 교육시키면은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 이인호 옛날 KBS 전 이사장 KBS 있을 때 대한민국이 월남화되고 적화되는 거 너무 깊어졌다 하는 거 목숨 걸고 목숨 걸 것도 없어 다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외곽 빙빙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임자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됩니다. 안에서 아무리 싸울 소용이 없습니다. 바깥에 표현될 수 있도록 성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바깥에서 알도록 싸우기는 싸우는데 남에게 알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싸움이 운동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운동이. 힘들지요 물론. 언론들이 전부 좌경화돼 가지고
이놈 이사장이 아무리 발음만 해도 안 실어준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뿌려뿌리면 우리라도 실어주고 떠들어주지요. 얼마나 언론이 대한민국 월남화에 적화에 광적인지는 우리 태극기 집회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태극기 집회 많이 했는데 주류 언론에서 한번 정말 대한애국장이나 대한문이나 보신각에서 무려 약 2년 가까이 축제 살자 태극기 집회한 거 그거 제대로 보도한 적 있나요? 절대로 안 해주잖아요. 한 번도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전체주의 대장 언론계의 좌익 노조에 의해서 언론계가 거짓 적화 통일 거짓 평화에 완전히 전체주의적으로 통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막고 자유 통일을 원하는 그리고 박근혜 사기 탄핵을 교정하려는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 구국의 목소리, 국가 수호의 목소리 언론이 대변해 줄 리가 만무하지요. 유일하게 요즘 인터넷 매체, SNS 이런 유튜브 방송들에 바른 말 하니까 요 주사파 정권의 사법부, 공안, 치안 총동원돼 가지고 대책해가 바른 목소리 막으려고 광주식 전체주의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광주 출신이 대부분이야. 왜 그래?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광주처럼 투표만 하면 90몇 프로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도 전부 작용화, 친북화. 대한민국 그래 되면 망합니다. 월남처럼 되면 가장 먼저 이규택 전 의원이 어제 대한애국도 회의집에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대한민국 월남화시킨 그 자들이 가장 먼저 하룻밤 죽는다네. 그 다음에 경찰 가족 싹 썰고 군인 가족 싹 썰고 공무원 가족 싹 썰지. 인과응보지. 문재인 이 정권이 국가자멸 김정은의 앞잡이 정권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모르는 사람 머리 잘못된 거지. 그 머리 몸에 달고 있으면 안 돼.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래. 죽을 권리도 없어. 북한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깊이 적화되어 있다는 거 어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The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했는데 그거 본 기사로는 안 나왔는데 김동연 씨가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너무 의미가 좋아가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대한민국 월남화 적화 통일 막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